네, 안녕하세요. 단데라 시즌2 박정희의 한수. 박태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항제철 지금 보이죠? 예, 경주 쪽에서 올라오는 형산강이 쭉 이렇게 흘러와서 이 태평양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철 공장이나 어느 공장이나 강과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환상적인 장소로 이 포항을 선택한 거죠. 아마 포항 뭐 옆에 있는 경주, 전남 광양, 초기에도 여수, 삼천포 여러 군데가 검토 대상이 됐는데 이 포항이 형산강이 있고 태평양을 바로 받아보고 공업용수 풍부하고 석탄을 실어온 배 야적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항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포항이 선택된 거죠. 이 포항제철의 신화는 박태준이 이뤘고, 그러면 박태준이 어떻게 이 포항제철을 만들게 됐느냐. 그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보다도 못 살던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00달러였고요 100달러. 예,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은 그때 한 240불 됐어요 소득이. 우리는 100불 미만이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철소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어느 국가에서도 다들 세계은행, 예? 세계은행에서도 계속 충고를 했습니다. 제철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일관제철소, 일관제철소란 건 여기 공정이 지금 그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고로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철까지 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IBRD 특히 세계은행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죠. 일관제철소, 제철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인구가 한 1억 명 이상 돼야 되고 국민소득이 한 5,000불은 최하 돼야 된다.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죠. 국내에서도 학자들 다 미친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또?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68년부터 시작해서 한 2년 6개월 사이에 70년에 개통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의 3배가 든다 그렇습니다. 1단계 요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제철소를 만드는데 돈이 3배가 들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가지고 한 5개 나라가 모여서 키사라고 대한민국에 제철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한 5개 나라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돈을 대주려고 만들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겨우 설득을 해서. 그런데 거기서 계속 세계은행하고 이건 안 된다 최종 이래 된 거지.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의 훈수를 뜬 박태준이 옆에 일본을 뛰어다닌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시는 대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 36년에 살았던 대가로 일본 놈들을 갖다가 배상을 하려 그래서 그 돈을 65년에 받기 시작했고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돈을 가지고 이 일관제철소를 지으면 되겠다고 박태준이 생각을 해냈는데 일본 놈들이 돈을 빌려줍니까? 그 돈은 못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나라에 주는 돈은 한일 청구권, 돈은 주지만은 청구권에 그게 따라서 한일 간에 돈은 주겠는데 농업하고 수산업에만 쓰라는 거죠. 당신들 거지 같은 나라니까 먹고 살기에. 그 돈을 용도를 바꿔달라는 거죠. 용도를 바꿔줘서 우리가 제철소를 좀 짓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미친 소리 한다고 또 그랬죠. 근데 아시는 대로 박태준 회장은 고향이 여기 저 부산 옆에 기장이거든요. 기장군 임랑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일제시대 노무자로 가서 저 아따미하고 그 동경권 근처에 있는 아따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와세다 대학 다녔어요. 2학년 때 해방이 돼서 여기 임랑으로 돌아왔죠. 그 조선 경비사관학교 갔다가 그 선생이 박정희였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박태준을 알아봤던 거죠. 그 대한종석 사장을 시키고 적자이던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를 내니까 포항제철을 짓게 한 건데 박태준을 설득해서 박태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 그랬는데 일본 놈들한테 그걸 돈을 바꿔줍니까, 용도를. 그래서 당시에 박태준이가
옛날부터 거기서 와세다까지 나왔으니까 일본 통이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해서 드디어 용도 변경을 받아낸 겁니다. 농업 수산에만 쓸 수 있는 돈을 제철소를 짓게 된 거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학렬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겸 그 유명했던 김학렬 부총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70년에 김학렬 부총리가 돌아가셨잖아요. 박정희가 아주 벽을 잡고 통곡을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있으면 김학렬이가 있고 김학렬이하고 박태준이 이게 포항제철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끈기와 신념의 남자가 박태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니까 조선사업이다, 그 다음에 조선소다, 여기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다, 철강이다, 그 다음에 빌딩들이 올라가고, 옛날에 그 다 수입했잖아요. 수입하는데 그 우리 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덩어리였죠. 73년도부터 철강을 생산을 시작하니까 자동차 만들어, 조선소 만들어, 공장 만들어, 또 고속도로 놔, 이번에는 또 저 동해 고속도로 놓고, 남해안 고속도로 놓고, 88 고속도로 놓고, 철은 쌀이잖아요. 산업화의 쌀, 근대화의 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수출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니는 수출 무역선에 실려있는 10%에서 15%의 화물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입하는 화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해요. 우리 20대, 30대에게 희망이 없어요. 10대에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이 문재인 정권은 사람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몽땅 퍼다 주기만 하고, 언제까지 퍼줄 수 있습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문재인 정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박정희의 한수고 박정희의 훈수입니다. 좀 박정희에게 배우세요.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은 큰 행사에 모처럼 1년 전인가 한번 나갔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새마을 운동 얘기하거든요. 박정희 얘기하고 박태준이 얘기하고. 그게 신의 한수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컨대 박정희의 한수, 신의 한수를 따라서 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추미애 문제 빨리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좀 국민들 살게 해주세요.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심하고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회개해야 할 정권입니다.